퇴직금 3억, 한순간에 사라졌다. 은퇴 군인의 눈물 나는 현실. 3억이란 돈, 평생의 땀과 희생의 대가였습니다. 30년 가까이 군복을 입고 나라를 지켰던 김중령 가명, 62세는 저녁식 날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나라를 위해 바친 세월이 끝났다는 안도감, 그리고 드디어 내 인생의 이막이 시작된다는 기대 때문이었죠. 하지만 불과 3년 뒤 그의 통장엔 0원만 남았습니다. 퇴직금 3억 전부가 사라졌고 지금은 동네에서 폐지를 주우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군대에서 작전 짜는 건 자신 있었는데 내 인생의 노후 작전은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한 사람의 비극이 아닙니다. 수많은 은퇴 군인, 공무원, 직장인들이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정도면 버틸 수 있겠지 했던 퇴직금이 몇 년 만에 증발하고 연금은 생활비에 턱없이 부족하며 명예로운 은퇴는 어느새 생존의 전쟁이 되어버렸죠. 김중령의 첫 번째 실수는 창업의 유혹이었습니다. 그는 전역 직후 후배의 권유로 치킨 프랜차이즈에 뛰어들었습니다. 요즘은 다 배달이야. 손님 몰릴 거야 라는 말에 덜컥 투자했죠. 점포 인테리어에 1억, 가맹비와 보증금으로 5천만 원, 나머지는 운영비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동네엔 이미 치킨집이 포화였고 인건비와 배달 수수료가 수익을 갉아먹었습니다. 결국 2년도 못 가 문을 닫았고 퇴직금의 절반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대에선 명령대로 하면 됐지만 사회는 누구도 내 편이 아니더군요. 이후 그는 부동산이라도 남기자는 생각에 남은 돈을 지방 아파트에 투자했습니다. 그때 부동산 카페에선 지금이 저점이다. 재건축만 기다리면 대박이라는 말이 넘쳐났죠. 그러나 금리 상승과 거래 절벽이 오면서 집값은 30% 이상 떨어졌습니다. 임대도 나가지 않아 대출이자만 갚는 신세가 됐고 결국 집을 헐값에 내놨습니다. 그의 통장은 바닥났고 그때부터는 은퇴자가 아닌 생존자의 삶이 시작됐습니다. 비슷한 상황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전직 부사관 박모 씨 65세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전역 후 택시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조금이라도 벌 수 있으면 됐지라며 담담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새벽 5시에 나와 밤 10시까지 운전해도 순수입은 12만 원 남짓. 퇴직금 2억 중 일부로 구입한 차량은 고장이 잦아 수리비만 1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전역하자마자 세상이 너무 빨라져 있더군요. 기술도 시장도 사람도. 두 번째 사례는 예비역 장교 출신 이모 CO 19세입니다. 그는 전역 후 작은 정비소를 차렸습니다. 정비 기술은 자신 있었지만 문제는 고객 관리였습니다. 온라인 후기 하나가 매출을 좌우하는 시대에 그는 SNS 홍보도 리뷰 관리도 몰랐습니다. 입소문만 믿었지만 경쟁 업체는 이미 광고로 시장을 선점했죠. 결국 3년 만에 폐업. 퇴직금 대부분을 날리고 빚만 남았습니다. 그는 군대에선 조직이 나를 보호했지만 사회는 냉정하게 나를 시험대에 올려놨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군무원 출신 정모 씨 63세입니다. 그는 안정된 연금이 있으니 괜찮겠지 싶었지만 막상 생활해보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합쳐 월 230만 원 정도. 서울 생활비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그는 아파트를 정리하고 지방 소도시로 내려갔습니다. 처음엔 외로움이 컸지만 지금은 텃밭을 가꾸고 마을버스 운전 일을 하며 월 100만 원 정도를 추가로 벌고 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돈이 줄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스스로 쓸모없다고 느끼는 순간 인생이 더 힘들어집니다. 전문가들은 은퇴 군인들의 실패를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은퇴를 끝으로 보면 망하고 전환점으로 보면 산다. 직업 군인이라는 특수한 경력 때문에 사회 경험이 제한적이었고 조직 의존형 사고가 몸에 배어 있어 혼자서 결정하고 책임지는 경제활동에 서툰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정보의 부재입니다. 창업, 투자, 부동산, 연금 등 어느 분야든 정확한 데이터와 시장 흐름을 이해하지 못한 채 감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퇴직금은 목돈이지만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단발성 자산이라는 걸 간과한 겁니다. 결국 은퇴 준비의 본질은 돈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김중령처럼 이 돈으로 뭘 할까 보다 이 돈으로 어떻게 버틸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첫째, 목돈은 지키는 돈이어야 한다고요. 퇴직금으로 무언가를 벌겠다가 아니라 잃지 않겠다는 전략이 먼저입니다. 둘째, 소득의 다변화가 필요합니다. 은퇴 후 일을 완전히 끊으면 돈보다 마음이 먼저 무너집니다. 하루 34시간이라도 지속 가능한 소득원이 있으면 삶의 균형이 유지됩니다. 셋째, 지출 구조를 미리 설계해야 합니다. 월 300만 원이면 충분할 거라 막연히 생각하기보단 주거, 의료, 식비, 교통비까지 세부 항목별로 계산해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한 은퇴 전문가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퇴직금은 시작 자금이지 끝돈이 아닙니다. 그 돈으로 인생 30년을 버텨야 하는데 사람들은 3년 안에 다 써버립니다. 이제는 얼마 받았냐 보다 얼마를 지켜냈냐가 중요합니다. 은퇴 후의 삶은 더 이상 계급이나 직함이 통하지 않는 새로운 전장입니다. 김중령은 요즘도 폐지를 줍지만 하루하루를 다시 세워가며 말합니다. 이젠 늦었지만 후배들에겐 꼭 말해주고 싶어요. 은퇴는 쉬는 게 아니라 준비된 사람만 누릴 수 있는 또 하나의 전투라고요. 이 글이 단지 누군가의 실패담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언젠가 은퇴를 맞습니다. 그때 내 돈을 어떻게 벌까 보다 어떻게 지킬까를 먼저 생각한다면 김중령 같은 후회를 피할 수 있을 겁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다시 쓰는 인생 설계서의 첫 장입니다. 사실 김중령의 이야기를 들으면 누구나 마음 한켠이 묘하게 서늘해집니다. 나는 다르게 살 거야 라고 말하던 사람들도 막상 은퇴를 맞으면 비슷한 길을 걷기 시작하거든요. 퇴직금 통장에 돈이 꽤 찍히면 그 순간만큼은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이제야 여유롭게 살 수 있겠다. 남들처럼 한 번쯤은 나답게 살아봐야겠다는 마음이 들죠. 하지만 바로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않은 착각이 시작될 때 노후의 균열은 이미 조용히 생겨납니다. 은퇴 후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소득 구조보다 생활 리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군 생활처럼 정해진 스케줄이 사라지고 아침에 일어나 어디 갈 곳이 없다는 허무함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창업을 선택하죠. 일을 다시 시작하면 활력이 생길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그건 돈을 벌기 위한 일이 아니라 의미를 찾기 위한 몸부림일 때가 많습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퇴직금이라는 마지막 안전망이 통째로 사라진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퇴직금은 투자 자본이 아니라 생활 방어선이다. 즉, 은퇴 자금을 불리려는 시도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고정비 줄이기입니다. 매달 나가는 돈이 줄면 버틸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주거비, 보험료, 차량 유지비, 외식비 이런 고정 지출이 조금만 줄어도 심리적인 안정감이 확 달라집니다. 실제로 많은 은퇴자들이 말합니다. 수입이 늘어서가 아니라 지출이 줄어서 마음이 편해졌다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일의 의미를 새로 정의하는 것입니다. 김중령처럼 생계를 위해 폐지를 줍는 일이든 마을버스를 운전하든 그 일이 존재의 가치를 되찾게 해줍니다. 돈을 벌기보다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누군가에게 여전히 필요한 사람이라는 감각이 사람을 살게 합니다. 실제로 재취업에 성공한 은퇴자 중 다수가 월급보다 사람 만나는 게 행복하다고 말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은퇴 후의 학습. 군 시절엔 작전 하나 짜려면 수십 번의 시뮬레이션을 돌렸지만 정작 인생의 작전엔 아무런 준비가 없었던 게 문제였습니다. 지금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기술 하나만 배워도 삶이 달라집니다. 스마트폰 수리, 드론 조종, 전기 자격증, 심지어 영상 편집 같은 기술도 시니어 세대가 새롭게 시작해 안정적인 부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은퇴 후 생존의 핵심은 몸이 아니라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젊을 땐 얼마 버느냐가 인생의 기준이었다면 이제는 얼마를 지키고 얼마나 오래 즐길 수 있느냐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김중령은 요즘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땐 몰랐어요. 내가 가진 돈보다 내가 몰랐던 게 더 무서웠다는 걸. 그의 후회는 뼈아프지만
동시에 우리 세대에게는 경고이자 교훈입니다. 퇴직금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지만 그 돈을 지키는 마음가짐은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이 그 마음을 준비할 마지막 시간일지도 모릅니다.